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요즘 뉴스 채널을 보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정의는 무엇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반란군인가? 이 질문은 과연 지금 또 민주당 주장처럼 윤석열이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으며 지금도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찰, 검찰, 공수처는 왜 가만히 있는가요? 당장 모두 잡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내란 상태가 아니라면 명색이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 자칫 반란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구속된 장군들은 전부 다 내란의 공범으로 구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국가원수를 체포하겠다 하는 것도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명분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그리고 소환하는 것도 내란으로 소환을 합니다. 국가원수의 범법행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후로 미뤄도 충분할 텐데 참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 만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26일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한대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일까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가 그것도 미뤘죠. 다시 헌법재판관 3명을 탄핵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또 보류하겠다고 하니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수출을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까지 한 겁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표결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그 예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 전례 없는 난동입니다. 탄핵과 특검이 23대 국회에 들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총리,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아주 의외의 사태가 중간에 있긴 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국정마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오히려 내란 공범이라고 몰고 갑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을 보류했다. 그래서 당신은 내란 획칙한 공범이고 그리고 내란 상태를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현재도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찬대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다. 내란대행이라고 했습니까? 만약 선진민주주의에서 이런 잘못된 용어를 함부로 사용을 했다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박찬대가 한덕수를 비난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 총리는 가장 적극적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내려놓았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자신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했고 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무법자입니까? 누가 내란을 벌이는 것이며 누가 반란군인가요? 참고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해빙된 특검법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다.
솔직히 말했어요. 이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인 거부권 행사를 국무총리가 건의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요?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점. 국무회의가 열리고 나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강요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란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글쎄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정권을 이양하려 한 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가의 행정 문제에 있어서 당정이 잘 언론을 해서 하라고 위임을 했죠. 근데 그걸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번째,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글쎄요, 이 내란죄 상설특검도 야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폭정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 상설특검 문제에 있어서 언제 국민의힘과 언론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러면 자신들이 일방적인 폭주에, 입법 폭주에 국무총리가 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그러게 지금 또 내란 상태인데 그 내란 종식을 해태를 했다, 게을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지금 또 윤석열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일종의 망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요즘 야당의 행태를 점령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좌파의 행동을 군대 개미에 비유도 했습니다. 선두에 선 두목개미. 글쎄요, 사실은 군대 개미에 있어서 두목개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두에 선 두목개미를 따라 자신들이 죽음의 낯선 무도를 하는 줄 모르면서 지름이 100m부터 몇백 미터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건 죽음의 낯선 무도. 그 낯선 무도를 하는 줄 모르면서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키며 모두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지드는 그 군대개미 말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최후 통첩 같은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국회 목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 게 이유가 됐습니다. 박찬대가 24일까지 공포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후 통첩을 한덕수 총리가 씹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헌법재판관 임명할 시간까지 다시 줬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거부를 해서 내란 동조를 넘어 내란 연장을 꾀한다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 쪽의 설명입니다. 다시 박찬대의 말입니다.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 입장은 내란 상태를 계속 진행시키겠다,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스스로 내란 대행, 내란 공범인 것을 자백한 것이다. 아마도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한동훈이 했던 말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박찬대는 한덕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국무총리라고 호칭을 해서 그에 대한 탄핵 요건이 국회 제적 과반수인 151명인 것을 은근슬쩍 내비쳤습니다. 그 희망사항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찬대의 말에는 아주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만 해제되고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현 상태를 계속 내란 상태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모든 것을 전횡하고 있는 세력인 민주당과 그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기실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22대 국회에 들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는 행위는 다수의 폭정으로 사실상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다수의 폭정, 그 폭정이 선을 넘으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치학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존 스튜어트 밀 이후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바로 이 다수의 폭정이다 이러면서 자주 나옵니다. 이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 폭정을 넘어선 다수의 전제, autocracy of the majority, 다수가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민주당의 행위는 22대 국회 말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전제, autocracy of the majority였습니다. 헌법을 넘어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다수당, 이 절대다수당 민주당의 최후 통첩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라 아마 이런 뜻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후 통첩입니다. 그래도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한다는 게 민주당도 속으로는 깨림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실은 탄핵 사유가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또 이렇게 말을 보충을 하는 겁니다.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일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용현이 사전 보고를 했다는 점이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 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어쨌든 설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월 3일 그 사전에 이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받았다고 해서 과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사전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걸 막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위법한 상태로 우리가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제 총력전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재명을 구해야 한다. 그냥 두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어쩌면 위정교사 때문에라도 정치 승리 끝날 것이고 그리고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 성남FC 후금 사건 이런 사건은 워낙 중한형이 예정된 사건이니까 이런 사건으로 감옥에 가면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해야 한다. 지금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도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엄청난 시간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겠죠. 자기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정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윤석열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먼저 나오느냐. 그렇지만 제 생각은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할 것입니다. 뭐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하려면 지금 국회 의결증족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상 대통령과 같은 재직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탄핵처럼 재적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로 이 나라 좌파들이죠. 즉 151석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충설도 나왔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그 경우에는 151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라면 예컨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뭐 그것이 만약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면 그건 국가원수로서 하는 임명행위니까
그건 재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해설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해설서인데 거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면 재직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해설집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회 전문위원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 민주당 원내정책부대표 이 김용민이 국회의장과 앞에 들고 서 있던 봉투에는 이렇게 들고 서 있던 봉투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던가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무총리 탄핵 요건인 151인 이상의 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를 하겠죠. 이건 말이 아니다.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되는데 왜 151명의 찬성으로 탄핵으로 결정을 했느냐.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처음 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직 공포하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으로 국회의장이 선포를 하면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월 1일까지 나흘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한은 1월 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그날을 경과하면 그 법안에 대한 공포권은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갑니다. 최상목은 아마도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들 것입니다. 윤석열이 내각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특검은 민주당에서만 추진을 할 수 있어서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최상목 대행이 들었으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다시 또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최상목 다음은 이주호 다음은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정은 완전히 마비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부의 사정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자, 이제 누가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반란군입니까? 다수를 무기로 소수의 반대를 묵살한 채 부정기로 보이는 자신들이 사람과 정책을 비호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이 모든 문제가 왜 벌어졌습니까? 이재명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아주 지독한 권력 남용이며 권력의 사유화이며 또 헌법을 파괴하는 국정농단으로 그것이 중첩되면서 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흔들고 국가의 작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내란 행위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내란죄는 민주당이 범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우원식이든 한덕수가 끝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란 특검 법안을 받지 못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덕수를 탄핵을 해본들 그 뒤를 이을 최상목 역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지금 이재명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실 민주당은 지금 아주 초조한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은 기각될 것이고 그리고 내란 특검은 길을 잃고 공중에 뜰 것이다. 자, 이런 사실은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오히려 민주당을 향하여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한덕수의 말이 이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말하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추천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앞에 마은혁, 정계선 두 사람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그리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들 3인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해서 26일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니 사실상 이 문제 여야 합의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이 아주 묘합니다. 12월 27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 변론기일부터 이들 세 사람이 심리에 참여하려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분, 이 세 사람이 심리에 참여하려면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장 임명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재명이 정말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크리스마스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바짝 압박을 했습니다. 앞서 양국 법등 이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사용을 했고, 그래서 24일까지로 공개적으로 통보를 한 상특검법 시한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야당을 무시하는 등 한덕수는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국법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우리 민주당을 완전히 망신을 줬다. 그 민주당이 추구한 주요한 법률인데,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도 끝내 받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탄핵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쌓여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물러날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애초 한덕수 대행에게 요구했던 것은 양국법 등 법안 공포, 그리고 상특검법 공포,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그겁니다. 마지막 요구사항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도 임명을 해주면 한 번 정도는 눈 감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란 특검법도 받지 않고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양국법 같은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끝내 민주당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상특검법 공포,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문제는 국민의힘 쪽보다 오히려 민주당에게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가는데 윤석열의 시간은 딱 멈춰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중에 누구라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두 사람 모두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아니 말할 최악의 경우입니다.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정 시한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마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자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쯤 되면요, 어느 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량한 이 나라 절반 이상의 국민에게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판인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게임은 민주당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 주장에 명분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상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되고 한덕수 총리 탄핵되고 그리고 마침내 최상목 기재부 장관까지 탄핵을 시켰는데, 자, 이제 남은 사람은 이주호. 글쎄요,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최 부총리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처럼 탄핵 문제에 연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 있다. 박범계 역시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을 했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자,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언제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이 전쟁 승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 전쟁을 중지시킬 힘이 없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원내대변인 김대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 한다. 이 말 뒤에는 자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최영도 역시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사실 여야는 지금 운명을 건 대회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26일로 예정됐던 여야정 협의체 회의는 첫 회의부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어제 25일 실무협의가 있어야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분위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 국가에 반란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최초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국가에 반란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국민에게 반란을 하고 있을까요? 다수 민중의 힘을 빌어 그들은 국가의 모든 기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5일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발의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솔직히 말해서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바처럼 민주당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는 외교, 안보 이 두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조선일보 평가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랍게도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빨리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6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한두 명의 반대로 탄핵이 기각이 되어버리면 승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9인 체제에서 4명이 반대를 하면 승복을 한다는 말인가요?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수사 지연 전략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당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세훈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해도 그거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시라. 오세훈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눈앞에 군자가 어른거리는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현상을 신기루라고 부릅니다. 잡힐 듯 하지만 달려가면 텅 빈 모래밭일 뿐입니다. 그게 신기루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